안녕하세요. 책먹고입니다. 책의 머릿말과 꼬릿말, 중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책은 자존감이 쌓이는 말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이마이 가즈아키고요. 이주희 님이 옮기셨습니다. 출판사는 동양북스입니다. 총 389페이지고요. 가격은 15,800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100개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100개의 문장은 말할 때마다 내 몸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이 책을 쓰신 이마이 가즈아키님은요, 내과 의사 선생님인데요. 약이나 수술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환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호흡법에 대한 연구와 함께 말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총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먼저 머릿말을 읽어볼게요. 말투를 바꾸면 인생이 빛나기 시작한다. 저는 내과 의사 이마이 가즈아키라고 합니다. 입 호흡을 코 호흡으로 바꾸는 아이유베 입체조를 소개한 의사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실지도 모르겠네요. 이 책은 나의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면서 그와 동시에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말투 교정 사전입니다. 100일 동안만이라도 말투를 바꿔서 연습하면 당신의 세계는 크게 바뀌고 인생도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의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일을 하다 실수를 해버렸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말을 내뱉으면 더 의기소침해져서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자신이 없던 일도 어떻게든 되겠지, 한번 해보자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며 도전하거나 상사의 격려를 받으면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어서 펩토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펩토크는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스포츠 심리학에서 쓰이는 용어로 상대방에게 힘과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말하기 기술입니다. 원래는 스포츠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여러 분야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펩토크의 펩은 영어로 생기, 활기라는 뜻입니다. 펩토크는 긍정적인 언어로 상대방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짧고 알기 쉽게 의욕을 북돋는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푸페토크는 부정적인 언어로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면서 위협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펩토크와 푸페토크 모두 행동을 촉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길 원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위협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푸페토크는 일시적으로 행동을 바꾸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죠. 이어서 목차를 볼게요. 이 책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자존감을 높이는 말, 2장은 일잘러로 만들어주는 말, 3장 긍정 마인드가 생기는 말, 4장 장점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말, 5장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말, 6장 불안을 가라앉히는 말, 7장 무심코 쓰는 위험한 말, 8장 마음의 벽을 허무는 칭찬의 말, 9장 나도 모르게 쓰는 부정적인 말, 10장 자존감을 높여주는 의학적 펩토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먼저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읽어볼게요. 구독자분들은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자존감이란 뭘까요? 이 책에선 자존감을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기분이나 감각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어른과의 관계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입니다. 그와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신감이 없고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휩싸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자존감이기 때문이죠. 자존감은
내 일상의 행복을 결정하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말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우리 힘들 때 너무 힘들다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을 나는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펩토크로 바꿔보세요. 지금 당신이 회사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일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년 전, 2년 전, 5년 전에 당신이었다면 나한테는 벅차다 라고 생각했던 일을 지금은 처리할 수 있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힘들다 말하던 습관을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바꿔보세요. 꼭 일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인간관계든 연애든 운동이든 내가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 일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니까요.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번 힘들다 라는 생각이 빠져버리면요. 바로 눈앞의 일에만 급급해지고 시야도 좁아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펩토크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자신을 격려해 줍시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작은 난관에도 힘들다고 느끼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여러 가지가 편해집니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단련이 되는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목표를 세분화해서 하나씩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힘든 일을 극복하는 것이 조금씩 쉬워질 겁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일잘러로 만들어주는 말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일잘러,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정말 안 됐을 때, 남이 나에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봐도 너무 큰 실수를 했을 때 이런 말 하죠. 오늘은 정말 망했어. 근데 이 말 대신에 오늘은 내가 한 수 배운 날이네 라는 펩토크를 써보세요. 망했다, 망쳤어, 꽝이다 같은 말도 우리가 쓰는 부정적인 표현들입니다. 시험을 망치거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실수를 했더라도 오늘은 망했어 대신에 오늘은 내가 많이 배운 날이네, 다 나에게 좋은 경험이야 라는 펩토크를 써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프로테니스 선수 오사카 나오미의 전 코치인 사샤 바인 씨는 시합은 이기거나 배우는 것이지 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인생에 빗대어 응용해보면 더 근사한 말이 탄생합니다. 바로 인생은 경험하거나 배우는 것이지 지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독자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몸으로 체득한 것들이 많지 않나요? 실패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살짝 바꿔서 생각해보면 실패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시점 전환 그 자체입니다. 살짝 관점만 달리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에는 배움이나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펩토크를 해보세요. 반복해서 시도하다 보면 실제로 실패의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가 저절로 몸에 배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인생에 실패란 없습니다. 배움과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긍정 마인드가 생기는 말 하나 선택해봤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 대신에 이런 펩토크를 써보세요. 오늘이 제일 젊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나이가 있어서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10대, 20대랑 비교하면 지금은 이라고 말할 때가 많죠. 이 말은 주로 뭔가를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거나 거절할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데 쓰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치우치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이 말이 튀어나오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오늘이 제일 젊어 라는 말로 바꿔서 써보세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적어도 내일의 나, 1년, 5년 후의 나보다는 훨씬 젊으니까요.
저희 병원 환자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라면서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1년 후 5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힘들다면 1년 후에 시작하는 건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1년 후에 계속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5년 후라면 어떨까요? 그 차이는 더 커질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포기하려고 했던 것도 시작해보려고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5년 전에 왜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는 것처럼 또 다른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이 펩토크부터 해보세요. 당신의 긴 인생을 생각하면 오늘이 가장 젊으니까요.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젊다. 어차피 할 거라면 바로 지금 당장 하자. 읽으면서 그걸 느껴요. 푸페 토크를 할 때는 에너지가 빠지는데요. 푸페 토크를 펩토크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더 에너지가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푸페 토크는 아니에요. 펩토크인데요. 의욕을 더 일으키기 위한 더 좋은 펩토크가 있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긍정적인 말을 더 붙여보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상대방의 의욕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너무 형식적으로만 쓰면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죠. 많이 피곤하시죠?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감력을 발휘하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만 하고 끝내버리면 피곤하고 지쳤다는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피곤한데 더 피곤하기만 하고 축축 처지는 느낌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로만 끝내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그만큼 열심히 한 거죠. 같은 긍정적인 말을 덧붙여 보세요. 그러면 진심으로 상대를 위로하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펩토크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땡땡씨 덕분에 잘 끝냈습니다. 땡땡씨가 열심히 해줘서 잘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는 말을 붙이면 더 좋습니다. 수고했어요 라는 말만으로는 마음까지 전달하긴 어렵기 때문에 뒤에 꼭 긍정적인 말을 붙여주세요. 100개 중에서 저에게 와닿는 펩토크를 몇 개 나눠봤습니다. 이 외에도 이 펩토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요령도 나오고요. 맨 뒤에는 자존감이 쌓이는 말투 교정 100일 진도표 이렇게 체크하면서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게 드는 생각인데요. 예전에는 외모,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을 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은 외모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면 제가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오히려 제가 힘이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대와 주고받는 그 대화, 말의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를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까지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잘 풀릴 거야 라는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자존감이 쌓이는 말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이 책을 통해 자존감을 올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펩토크를 통해 자존감을 업 시킬 수 있다면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건강하시고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